마이크로소프트 같이 개발 툴을 굉장히 편리하게 비주얼 스튜디오 같은 데 같이 합쳐서 준다든지 해서 생산, 개발 기간을 짧게 해주는 그런 트레이드오프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두 번째 이제 질문을 드린 습작 면에 있어서 어떻게 설명을 추가적으로 아까 제가 못 드린 거를 들으면은 습작에 대해서 이제 오픈소스 전체에 대한 어떤 잘된 사례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잘 되는 가지수가 실제 이제 적지 않은 거죠. 일단 내비게이션 얘기 드릴게요. 예. 내비게이션 쓰다 보면 남은 시간 나오죠. 그거보다 안드로이드의 T맵이 훨씬 더 정확합니다. 제가 대전 내려갈 때 추석 때 가보면 실제 테스트를 했어요. 그래서 안드로이드, 그러니까 원래 내비게이션은 왜 윈도우즈 쓰이냐면 그런 문제도 있지만 맵 회사들이 윈도우즈밖에 지원 안 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리눅스 기반의 오픈소스 기반의 내비게이션 만들자라고 정부 프로젝트를 진행해서 실제 결과물이 있긴 있어요. 제주도에만 됩니다. 왜냐면 지도 만든 회사들이 이걸 만들어줘야 우리가 이걸 만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이었고 안드로이드의 T맵이 올라가면서부터 지금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바뀌어서 그 내비게이션 만드는 업체들도 지금 안드로이드 단말기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다만 말씀하신 대로 툴이나 이런 부분들은 편하죠. 근데 그것도 약간 바꿔 얘기하면 솔직히 저는 비주얼 스튜디오 같은 아이디를 잘 못 써요. 처음 시험을 공부할 때부터 VR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VI가 편하지 ID가 편하진 않아요. 근데 왜 비주얼 스튜디오가 편하냐면 어릴 때부터 학교 다닐 때부터 그 툴을 써왔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업체에서 만약에 그런 윈도우즈 개발자가 많은데 리눅스를 쓰세요 하면 안 돼요. 리눅스 쓰는 게 더 좋은 경우에도 리눅스를 쓰면 안 돼요. 왜냐면 제품 개발에 들어가는 비용을 낮출 때 가장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게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기간이거든요. 인건비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당연히 그걸 써야 됩니다. 그건 뭐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만 이제부터 새로운 걸 접근을 하거나 새로운 걸 뭔가 할 때에는 그때는 기술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기술의 문제나 습작의 문제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 회사의 형편이나 사정이나 이런 걸 봐가면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번 그러니까 일부는 또 동의하면서 일부는 좀 약간 크게 보자고요. 시각을. 그러니까 오픈소스, 그러니까 저는 오픈소스든 그 우리 개발자들, 우리 되게 순수해요. 우리나라 개발자들이 대표적으로 순수해요. 뭐 어떤 순수하냐면 그 오픈소스를 생각할 때 너무 무슨 프로테스탄트 있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결격자 같은 걸 연결적인 그냥 소스예요. 참고로 정보도 아니고 소스 아니라. 그러니까 그게 무슨 정신을 표방하고 하는 건 국제적인 일이고,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 아니잖아요. 두 번째 오픈소스에 대표하는 프리소프트 파운데이션이 뭐 때문에 나온 거예요. 리차드 스톨만이 유닉스 처음에 퍼진 이후에 유닉스를 C 기반에 그 당시에는 자바로 OS 만나는 마찬가지 미친 소리였지만 어쨌든 C 기반의 운영체제에 대한 소스를 하나 만들어서 많은 대학들이 그걸 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AT&T가 거기다 라이선스를 받아서 돈 내고 비싼 돈 내고 쓰라고 그렇게 됐잖아요. 리차드 스톨만이 AT&T가 무엇을 그랬을까요? AT&T 안에도 수많은 개발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 양반이 그런 바보가 아니에요. 이 양반이 대가의 이유는 소프트웨어 기술 지식을 가장 나누는데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 소스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서로 기여하면서 발전하는 기술의 근간이 문제품 방식이 소스 코드로 표현되는 것이 소프트웨어의 기본적인 산업의 생리라는 걸 알아요. 그걸 지키고 싶었던 거라고 해요. 100% 동의를 할 수밖에 없죠. 문제는 뭐냐면 그게 이상하게 중간에 좀 뭔가 산업이 꼬이고 서로가 소프트웨어 산업에 대한 이해가 불충분할 때 대척점을 주면서 이상한 정보문화에 대해서 그게 오픈소스하고 라이선스 소프트웨어하고 싸움이 된 거예요. 이거 대단히 심각한 거거든요. 누가 손해를 보냐면 그 싸움에서 전쟁에 손해를 보는 사람은 개발자예요. 마이크로소프트 한 내부의 예를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실제 마이크로소프트 제품 중에 중간에 만 10배짜리 비스타라는 거 있어요. 이거 개발할 때는 얼마나 들었을까 생각해보세요. 이거 하나 더 하나 8조 정도 돼요. 8조.
그러니까 아주 그 정부가 생각하는 오픈소스 마인드를 하면 멍청한 짓이죠. FreeBSD나 BSD 라이센스로 리눅스할 때 커널이 형편없다고 하더라도 BSD는 괜찮았어요. 개인적으로 좋아하기도 하고. BSD의 소스코드는 정말 잘 맞는 소스코드. 훌륭하게 쓴 거예요. 그걸 가져와서 충분히 OS 만들 수 있고 UI만 윈도우스럽게 만들면 되는데 이 바보들 아니에요? 아닙니까? 그런 경제 논리로 따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소스 코드를 개발해서 제품을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이 1조입니다. 1조. 나머지 시점은 어디에 썼을까요? 마케팅 비용에? 그런 거 아니거든요. 백워드 컴퍼티빌리티 한 3, 4억 정도 나가고 나머지 비용은 자동화 검증을 들어갔어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내부에 그 별도의 큰 단체가 하나 생깁니다. SDA 유명한 거예요. 전 세계에서 대부분. 자동화에서 그것 때문에 오픈소스화돼서 또 이클립스나 플러그인, 클라우드웍스 같은 제품으로 나오기도 해요. 기술의 전략이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제가 하는 말씀은 뭐냐면 오픈소스라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프로젝트가 높아지고 품질 좋아지고 다 좋습니다. 좋은 일이죠. 그걸 소스 이상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제품화돼서 나가려고 하면 거기에는 정말 피땀 흘린 엔지니어들의 노력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VI나 UX는 사실 비주얼 스튜디오가 VI UX를 더 잘 써요. 특히 UX가 굉장히 좋아하고 이클립스가 유저 인터페이스 달린 UX 같은 겁니다. 그런데 굉장히 좋아하지만 비주얼 스튜디오보다 개발하는 데 좀 적게 들어요. 왜 그런 줄 알죠? 조건 나쁘건 개인 취향의 문제고 개발의 문제는 뭐냐면 개발자들이 노력을 들었으면 사회가 거기에 대한 대가를 줘야 돼요. 그러니까 왜 우리나라 개발자들의 기여도가 떨어질까요? 왜 이쪽 사람들은 돈이 안 될 것 같은데 기여를 할까요? 웹사 공급이 작아요. 공급이 터치 작잖아요. 그 다음에 그 개발자로서의 창의성을 발현하는 것은 시간에서 와요. 시간 없는데 창의성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게임 회사는 여전히 열악하거든요. 개발자들 다 거의 밤새고 코피 터지고 하는데 들어오는 공급이 유사 직종에 있는 다른 연구에 이상보다 적잖아요. 그래서 우리 현실적인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슬픈 현실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 말은 개발자들이, 그러니까 그 오픈소스를 라이센스 소프트웨어라는,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대표적이잖아요. 물론 돈 많이 버는 회사 아닙니까? 그런 여러 가지 라이센스 소프트웨어를 써야만 하는데 거기에 대척점에 써지 마세요. 이를테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픈소스나 BSD 가지고 맥도 BSD 커널 쓰고 내부에 있는 아키텍처럼 마크 아키텍처를 써요. 사실 밑단은 오픈소스죠. 중간에 뭐 코파 터치나 있는 것들은 내부에 있는 프리프로젝트 소프트웨어겠지만, 그렇습니까? 오픈소스가 섞이는 것도 제품 아니에요? 그 넥스 스텝 때부터 그렇게 개발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공짜로 안 해줍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그래서 그게 나쁘다 좋다 이게 아니고, 그 소스 코드를 가지고 상품화할 때까지 걸리는 10분의 공부가 정말 엔지니어들이 지식을 가지고 비싼 돈 주고 대학 공부하고 품질 검사하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회사 내에서, 아까 회사를 어떻게 봐야 되잖아요. 오픈소스가 좋은 점은 빨리 개발 단축시키는 것은, 우리가 소프트웨어 개발을 해보는 분들이 다 계시겠지만 저도 마찬가지지만, 처음에 어떤 문제를 풀 때 내가 접하지 않고 있으면 그 문제를 풀어놓은 샘플을 보면 제일 좋죠.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빨리 풀기 때문에 개발량이 단축하지만 그걸로 상품이 될까요? 그걸로 상품 안 됩니다. 그 다음부터 정말 엔지니어링이 들어갑니다.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내부의 조직 집단을 만들어서 그 집단을 안정적으로 고용시키고 그 사람들이 계속 그런 기술을 내재화할 수 있도록 기술을 만들어주거나, 아니면 이런 회사한테 명확하게 맡기고 그만 생각을 근데 왜 자꾸 제가 라이센스 소프트웨어 얘기를 하냐면, 그걸 갖다가 비용 문제로 자꾸 접근하면요, 돈을 내줄 수 있다, 그런 거 저가로 쓸 수 있다 접근하면 나머지 개발자들이 들어가는 정말 큰 노력들을 여러분 스스로 답답을 낮추는 거예요. 그걸 무시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얘기를 드리자면, 지금 이제 그 말씀은 이제 당연히 이제 그렇게 사회도 인정을 해야 되고 기업도 인정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오히려 개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 같지만 사실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그 얘기가 더 서글픈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오픈소스를 개발할 때 자꾸 우리가 돈 쪽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아까 얘기했지만 좀 다른 면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예전이나 지금이나 오픈소스를 하는 이유 중에 그리고 또 진짜 개발자들이
왜 내가 이렇게 힘든 개발을 해서 왜 오픈을 할까 생각을 해보면 개발자는 아까 특징이 아까 적극적이지 못하다 그랬죠. 근데 적극적이지 못하지만 개발자를 열렬하게 바라는 게 딱 하나 있어요. 돈 아니에요. 딱 하나 있어요. 남들로부터 인정받는 거예요. 인정받고 싶은 욕구는 무지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픈소스를 조금 이해하고 이제 그런 쪽 이제 좀 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물론 돈 쪽으로 보고 돈 쪽으로도 당연히 이제 그 사람들을 대우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조선시대를 많이 거치면서 산업공상이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계급을 좀 나눴죠. 그래서 일본은 장인정신이라고 장인들을 우대하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팽배한데 우리나라는 기술 재미, 무슨 재미에서 좀 낮추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로부터 인정받을 때 기술이나 개발자들이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조금 뭐 그런 게 있어서 이게 정확하게 정립하기 참 어려운 문제긴 하지만 오픈소스를 하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이게 그냥 어떤 상업적이거나 돈적이거나 이런 부분보다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내 수준의 최대한의 퀄리티의 내 수준은 최소 이 정도는 돼. 니들 한번 이 정도 할 수 있어? 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딱 올려가지고 뭔가 좀 인정받고 싶은 욕구도 사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도 접근을 해야 이 오픈소스는 조금 더 이해가 될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게 좋고 나쁘고 상업적으로 뭐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일단 우리가 액면 그대로 오픈소스가 뭔지 이쪽의 개발자들이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밤을 새가면서 개발하는지 그러면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 보면 저희 회사 엔지니어들은 돈만 생각했으면 저희 회사에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첫 번째는 복지 수준이 아주 떨어지죠. 그리고 회사치고는 동일한 성비로 구성된 인력 구성원이 있어서 사내 세미나는 사내들의 세미나가 됩니다. 아주 성비가 불균형을 이루고 있어요. 이런 아주 열악한 회사에서 버티는 일은 하나예요, 솔직히. 고생되고 힘들지만 뭔가 보람되고 지 스스로 만족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더 좋은 기회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돈을 보고 일을 하면 안 되지만 인정을 받고 난 다음에 돈은 따라옵니다. 그래서 닭이 먼저나 달걀이 먼저인 것 같은데 아까부터 제가 계속 얘기 드리는 건 이제 제가 처음에 서두를 비즈니스 얘기를 꺼내가지고 지금 여쭤보는 것 같은데 일단은 그냥 즐겨보세요. 정말로. 딴 거 다 필요 없이 리눅스도 예를 들면 리눅스도 있어요. 설치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설치해보면 이제 뭐하지? 뭐 이럴 거예요. 그러면 무한도전이든 뭐든 동영상 볼 거 아니에요 요새. 그럼 그거 다운로드해서 한번 거기서 한번 봐보세요. 게임도 한번 해보시고 예를 들면 3D 게임 제가 이제 삼성전자 수원 지점에 있는데 이제 신입사원 교육을 갔는데 그때도 이제 지금처럼 한 3명씩 앉아 있었어요. 강의를 열심히 하는데 대충 이제 제 스타일 나오겠지만 전 지루한 거 못 참아요. 어떻게든 분위기가 이렇게 다운될 것 같으면 제가 농담을 쳐야 되거든요. 대부분 허탈하게 웃는 거죠. 잘 안 웃기니까. 근데 하루는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데 무시하게 웃는 거예요, 계속 막. 그래서 드디어 나의 계획이 통하고 있구나. 더 열심히 계획을 쳤어요. 더 열심히 웃어줘요. 그래서 너무 좋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쪽에 있는 3명이 앉아 있었는데 3명이 이렇게 있는데 3명이 거의 동시에 이렇게 움직여요. 뭔가 했어요, 처음에. 그때 카트라이던가? 뭐 게임이 있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쪽에 있고 컴퓨터들이 이렇게 있으면 잘 안 보이잖아요. 게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인베디드 리눅스 강의하러 갔었어요. 안 되겠다 싶어서 그때 이제 멀티부팅을 했었는데 야! 밀어버려! 해가지고 밀어버렸어요. 또 근데 이 뭐야 하고 봤더니 리눅스에 특수 레이싱이라는 3D 게임이 있어요. 펭귄이 이제 빙판을 이렇게 레이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친구들 지금 자기 부서에서 굉장히 능력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제가 가끔 저도 이제 뭐 강의를 가끔 나가는데 강의 중에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강의가 전문가 교육 과정이에요. 왜 전문가가 교육을 받고 있어? 난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 교육이나 책은
그 분야에 잘 모를 때, 처음 접근할 때 우리가 이 사람들을 이쪽 분야에 발 하나 쿡 담그게끔 우리가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담그고 나서 재밌으면 그때부터는 이 사람 알아서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오픈소스 뭐 이런저런 얘기보다 제일 좋은 건 일단 한번 빠져보세요. 뭐 긴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하다 보면 아니 이렇게 좋은 인터페이스를 어떻게 이렇게 공짜로 내놓고 있을까? 아까 맥OS 나왔는데 맥OS는 정확하게 OS 커널이 FreeBSD라는 OS를 써요. 제 대학원 논문도 FreeBSD를 썼습니다. 그리고 BSD는 그 주니퍼 네트워크나 이런 네트워크 장비로 많이 쓰여요, 여전히. 근데 그 BSD 계통 같은 경우는 성당과 시장 뭐 이런 식처럼 거기서는 얘기를 할 때 소스 코드로만 얘기를 해요. 그 소스 코드를 제대로 짜지 못하는 사람 아예 사람 취급도 못 받아요. 근데 저는 이것도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못 짜면 그럼 오픈소스 안 해야 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저는 그래서 리눅스 같은 자율성이 좋은 거예요. 커널 보면 정말 더럽거든요. 자기가 짠 코드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여기저기 막 인덴테이션도 다 틀리고 주소 처리하는 방법도 다 틀려요. 근데 가만히 보면 자기가 관여했던 코드의 이 개발자는 계속 그걸 관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럽긴 하지만 그 코드는 계속 비슷한 형태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분석하기도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일단 한번 해보시고 하다 보니까 저는 무협소설 되게 좋아하는데 무협소설 100이면 100 열심히 읽는 사람들은 대부분 무슨 생각하냐면 이거 한번 써볼까 생각을 해요. 오픈소스도 하다 보면 한번 해볼까 이 생각 들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우습게 여겼던 오픈소스가 전 세계 스마트폰 반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또 스마트 TV 플랫폼 나중에 가면 분명히 그쪽도 지금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인터넷이 되는 TV의 90% 이상은 전부 다 리눅스예요. 나중에 앞으로 다 그런 걸로 바뀔 거예요. 물론 다른 플랫폼들도 있겠죠. 그것도 같이 발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좋고 나쁘고는 여기서 떠들 게 아니라 일단 무조건 한번 써보세요. 제가. 그럴 때 정말 편한 오픈소스 우분투가 있습니다. 예, 그 뒤에 처음 질문하신 분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질문은 아니고요. 방금 하신 답변 중에 일본의 장인정신에 대해서 좀 잘못된 환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좀 바로잡아 드리려고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제 개발자는 아니고 테스터고요. 일단 잘못된 내용이 좀 걸려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조선시대 산업공상 시민체계가 있고 일본은 그런 게 없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는데 일본도 성리학이 전달된 이후에 산업공상이라는 성리학적 계급체계가 형성이 됐고요. 그리고 일본에서 사는 게 선비가 아니라 사무라이입니다. 그러니까 사무라이 덕의 산업공상 계급체계가 있었고요. 그리고 일본의 장인정신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원어는 직인정신이거든요. 직인정신이라는 게 사실은 장인들의 우대하려는 사회적 분위기가 아니라 그러한 산업공상의 산업공상이라는 성리학적 계급체계를 오히려 더 공고히 하려고 나온 개념입니다. 그 부분 좀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몰랐었어요. 네, 선물 드리겠습니다. 다음 강의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이제 좀 거의 돼가는데 제가 이제 말씀 듣다 보니 이제 유 대표님하고 저하고는 IT 세대가 틀리거든요. 저는 이제 학번이 87학번이고 그다음에 처음 개발을 시작한 게 중학교 때 펀치카드로 시작해서 여기까지. 그래서 이제 중간에 이제 고등학교 때는 소프트웨어 재무회계가 좀 스파이 됐고 이제 여기까지 오다 보니 이 개발자들이 성장을 해서 저만한 연배가 됐을 때 느끼는 한계가 생겨요. 여러분들도 그거 겪게 되는 게 조직에서 나거든. 왜냐하면 애 낳고 가상이 되죠. 가상이 되죠. 그래서 한참 발전하고 재밌는 시절에 오픈소스만큼 즐거운
그 지식 공유도 없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개발자를 대학에서 이제 한 1년 정도 정의하면서 해서 교수생활 잠시 했기 때문에 오픈소스가 좋은 점은 그 소스 코드를 개발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자 역량 중에서 리딩 능력을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 리딩 능력을 키워주는데 그만한 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친절하게 소스 코드를 쓰지 않아요. 정말 그 개인적으로 원하고 싶지 않고 대판 오브젝트 코드가 너무 많아요. 특히 예전에 1900몇 년도에 걔들이 TCP/IP 스택 써놓은 걸 보고 거의 집었던 적이 있어요. 합을 그리는 돌아가는 코드가 아니에요. 근데 그게 돌아가는 게 신기하다. 그래서 그것들이 서로 공부를 할 수 있는 좋은 장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계속 우 대표님의 의견에 반항하기 전이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점을 하셨어요. 자발성이 있어요. 근데 이제 오픈소스도 크라우드 소싱 같은 그 말이 좀 이익합니다만 실제로 그 뒷변을 따지고 하면 이제 지식 공동체 이론에서 나와요. 이론적이라고 해서 너무 복잡한데 지식 공동체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은 3단계 보통 있어요. 첫째는 컨텐츠, 그 다음에 커뮤니티, 마지막 커머스. 그게 계단 현상을 보여요. 이렇게. 컨텐츠가 쌓여서 커뮤니티를 읽어내지 못하면 그거 사라져요. 좋은 컨텐츠만 쌓일까지 사라져 없어버리고 커뮤니티를 읽으면 좀 다생기기 생깁니다. 그러면서 뭐가 생기냐면 그 캅스라고 하는 커뮤니티 오브 프랙티스라고 하는 실천 공동체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약간 비즈니스 성향을 띠기 너무 쉽다는 거거든요. 지식 공동체가 컨텐츠 공동체에서 지식 공동체로 발전할 수가 있죠. 그 다음 단계에서 그 공동체를 계속 발전하면서 생명력을 유지하려면 커머스로 발전해야 돼요. 어쩔 수 없죠. 거기서 멈춰지면 없어지죠. 아마 그런 것들을 아마 많이 보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뭔 얘기 드리려고 하냐면 아까 이제 공공행상 얘기도 상호공상 얘기도 하고 해서 스프링 프레임워크 다들 아시죠? 스프링 프레임워크이 전 세계 10개 중에서 코어 시스템이 있어요. 코어 시스템. 은행과의 코어 시스템을 쓰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전 세계 10대 이상이 쓰는데 우리나라 은행 중에 코어 시스템에 스프링 프레임워크 쓰고 있는 회사 하나만 들었죠. 하나만 들었죠. 그건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문화 차이예요. 그러니까 스프링 프레임워크이 소스 그대로 가다가 아무 일도 안 하고 썼을 거라고 첨가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엄청난 검증을 하고 엔지니어링이 고쳐 들어가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엔지니어링 노력이 있으면 그런 소스가 공개된 것을 가져와서 충분히 훌륭한 것을 객관을 치면서 그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문화가 그냥 소스 코드를 가져와서 그냥 싸게 받으면 공짜로 만들 수 있는데 네가 보존할 수 있었는데 아무런 자체가 안 나타나면 이상하게 생각하는 이런 문화하고는 너무 차이가 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공동체 문화 쪽을 얘기하는데 그 자발성을 가지는 것은 이제 가지면서 공동체가 건전하게 하면 기여도가 높아지고 그 환경이 좋아지는 건 너무 좋죠. 그런 후배들의 모습을 보면 저한테 좋고 선배들도 있으니까 위에 있으니까 좋은데 그것들이 안착이 돼서 오픈소스를 하나 산업화가 되거든요. 결국 누군가가 뭔가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대학을 떠나고 나서 그 그간의 이유는 뭐냐면 지방에서 대학 강단에 섰는데 2000년 초기만 해도 아주 제가 열성적으로 했어요. 그때는 정식 교수가 아니고 열성적으로 해서 별의별 실수 다 했어요. 애들이 나를 미쳤다고 하죠. 일주일에 4개씩 하나씩 바꾼다. 그래서 첫 일주일에는 스몰톡, 그 다음에 오베로, 헬스케어 이런 거 줬습니다. 넘어가서 이제 신년도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데 10년 딱 지난 후에 강남에 다른 대학을 오긴 다음에 정수 교수가 돼서 부품 마음에 강남에 섰는데 아무도 안 돼요. 어려운 게. 심지어는 3학년 수업을 들어갔는데 Q하고 스택을 못 들어요. 왜냐하면 학교제가 바뀌면서 갑자기 기초시도 그러니까 이제 별로 하고 싶은 얘기가 없는데 그 양반들한테 대해서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졸업하고 나서 뭐 어떻게 된다는데 책임을 져야 되는 이상세대 입장인데 뭔가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같이 그런 그 돌파구를 학교에서 찾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한 그런 재미, 흥미 이런 데서 찾아서 하는 것도 좋지만 어느 정도 연배가 높아지신 분들이 조금씩은 공동체적으로 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뜨거운 도시에서 그런 게 아니라 교수님으로서
예, 혼자서도 못해요. 힘들어요. 그걸 뭔가 나눠지면서 공동적인 목소리도 되고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자리를 잡아가는 성장 과정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10년 후에는 제가 어느 이런 프로그램을 쓸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얼핏그래서 뭔가 지금도 완기지만 그래서 우리나라 소프트웨어가 아직도 간이 수공업이에요. 이런 수준 소리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안 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 유 대표님도 그때 또 참여해 주실지 모르겠는데 여전히 동기유발과 그다음에 차별 정신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문화가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 정도로 오늘 얘기를 마치려고.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자바 서버를 주로 개발을 하거든요. 지금까지 말씀하신 건 이제 오픈소스에 직접 참여하는 쪽의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오픈소스를 가져다 사용하는 입장에서 아까 잘 써야 된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사실 자바로 서버를 개발할 때 오픈소스를 안 쓴다는 건 사실 조금 무리가 있고요. 그 모든 오픈소스를 다 직접 소스까지 다 까보고 공부해서 쓰기에는 또 좀 무리가 있고 잘 쓴다라는 기준이 어느 정도까지 맞춰줘야 되는지 또 사실은 기본 서버가 그 정도고 응용 시스템도 들어간다면 예를 들어 검색까지 들어간다면 또 루싱 같은 것도 갖다 써야 되는데 실제로 검색 쪽은 잘 모르겠고 그런 거를 필요는 하고 그때 개발자 입장에서 회사에다가 이런 제품들을 다 사달라고 얘기할 수는 또 없고 그런 케이스에 잘 쓴다라는 기준이 어느 정도까지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좀 듣고 싶거든요. 오늘 들은 질문 중에 가장 어렵네요. 이게 뭐라고 설명해서 어려운데 일단 그 정도로 되어 있으면 보통은 대부분 다 커뮤니티들이 있죠. 그래서 제가 자꾸 커뮤니티로 자꾸 나가는 얘기예요. 뭐냐면 질의응답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오픈소스는 누군가 의무는 없죠. 근데 질문을 카페나 커뮤니티나 동호회나 이런 데 올리잖아요. 그러면 질문에 대한 답변이 희한하게 올라오긴 나와요.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 어떤 솔루션을 선정할 때 제가 가끔 이제 애들한테 얘기할 때 기준이 뭐냐면 관련돼서 질의응답을 얻을 수 있는 커뮤니티가 활성화되어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누군가 주체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만 이제 그 자바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뭐 OKJSP도 있고 JCO 산하에 또 굉장히 많은 자바 커뮤니티들이 있잖아요. 막말로 또 JCO도 그냥 그쪽에 또 문의를 하면 또 나올 수도 있고. 사실은 지금 질문 주신 분 쪽이 일하시는 분야 쪽은 질의응답 받기가 좀 쉽죠. 근데 그런 게 아예 없는 분야들도 꽤 많아요. 특히나 제가 이제 SI나 이런 쪽은 SI는 여러 업체들을 왔다 갔다 하다 보니 거기는 오히려 커뮤니티들이 좀 활성화가 잘 돼 있어요. JCO처럼. 근데 제가 이제 좀 일하고 있는 분야 중에 인베디드 쪽 같은 경우는 하드웨어 기반의 소프트웨어를 하는 사람들 대부분 다 디바이스 드라이버는 아무리 복잡해도 소스 하나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혼자서 일을 많이 해요. 혼자서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커뮤니티 자체가 거의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결정할 때 일단 그런 것도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아무튼 처음에 내가 이렇게 잘 쓰는 얘기는 선택도 일단 되게 중요하고요. 지금 제가 얘기했던 건 선택의 기준이에요. 내가 이걸 써야 될 건지. 두 번째는 정말로 이제 그 소스를 갖다 썼으면 사실은 구글링으로 정말 조금 열심히 찾으면 요새 좀 나오잖아요. 그것도 잘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잘 쓰는 얘기를 했지 그 이외적인 잘 쓰는 거는 이게 진짜 기술이 난이도나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것까지 이제 어떻게 뭐라고 생각되는 걸 모르겠네요. 근데 제가 좀 그걸 처음에 내리면 사실 우리 오픈소스라는 걸 떼고 소스가 있는 소프트웨어 코드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뭔가 심각한 물건을 만들어야 될 때 그때 쓰는 기술이 우리가 그냥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기술하고 달라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저는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똑같은 노력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오픈소스니까 뭔가 다르고 특수하고 뭔가 더 빨리 해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생각이 좀 아닐 것 같아요. 똑같은 소프트웨어죠. 그래서 누군가가 예를 들면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책임을 지거나 누구한테 돈을 주고 책임을 맡기거나. 그래서 오픈소스를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전문 집단이 회사 안에 있거나 회사 밖에서 돈을 벌고 있으면서 사업이 일어나는 것이 소스코드로 보면 제가 하늘에 떠있다고 해서 문제가 풀릴 것 같지는 앞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 조언을 좀 해드리고 싶은데 기술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저는 실질적인 측면에서 그런 소프트웨어를 선택했을 때 필요성이 무엇으로 판결되는지 그건 일단은 라이센스 측면에서 접근해서 그 라이센스를 사용했을 때 얼마만큼의 오픈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라이센스에서 지정하는 방법에 의해서 얼마만큼 노력을 들여야 되는지 그걸 충분한 고려를 하고 나서 여기 그 다음에 그 소프트웨어 접근을 실제적으로 현재 쓰고 있는 안드로이드 같은 거 그런 것도 저작권이나 뭐 이런 것들에 많은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작은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런 문제가 아직은 없지만은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 큰 대기업들은 뭐 오픈소스 관련자 소송에 많이 걸렸었고 소송에 의해서 지금 현재 정책들이 바뀌어서 내부 지침들이 다 있고 가이드라인을 다 줄주고 있고 아까 제가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부에 그런 게 없으면 정부가 도와줘야 돼요. 네, 그래서 지금 했을 때 이것을 자기 상황 왔었을 때 작은 회사들도 지금 이제 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제 정부에서 지금 해주고 있으니까 그쪽에 도움을 받아가지고 원하는 것을 찾아내야지 잘 만들 수 있다. 그런 얘기 안 하면 정확히 그런 얘기 안 하면 어떤 일이 있냐면 옛날처럼 무슨 저기 뭐 아시아는 무슨 이런 것처럼 엉뚱한 데다가 리눅스 뭐 한글 100% 만든 다음에 OS 개발했다고 이상한 소리 하고 그렇게 엉뚱한 데도 있어요. 그냥 몰라서 그래요. 그런 일 있으면 지금 아마 그 말씀하신 그런 멋있는 단체가 좌충우돌 겪으면서 그게 있을 거예요. 센터 같은 데 라이센스 검증해 주는 센터 같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엉뚱한 데 오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이거 정부에서도 쓰고 있고요. 2007년도에 노무현 정권 시절에 그때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라는 말을 그대로 썼습니다. 그래서 그 정부에서 국가 프로젝트로 사실 저도 오픈소스를 하는 사람이지만 라이센스가 워낙 많아서 제가 하는 건 몇 개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그 몇 개 안 되는 소프트웨어가 제일 많고 그 외적인 것도 사실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정부가 좀 국제과제로 정리를 했고 가이드라인도 실제 지금도 PDF로 있어요. 그리고 2008년도 이후부터 이제 그 정권이 바뀌면서 오픈소스라는 말을 정부에서는 공개 소프트웨어라는 말을 바꿨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oss.kr 가시면 라이센스에 대해서 아예 컨설팅 해주는 무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고 오픈소스 어떻게 쓰는지를 가지고 무료로 컨설팅 해주는 또 포털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충분히 문의를 하셔도 돼요. 네. 벌써 90분이 넘게 지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앞에서 좋은 말씀 해주신 두 분, 김재희 부장님 그리고 이명환 대표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고요. 트레이드로 전부 이동을 하시면은 그들의 마지막 수행 경품 추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꼭 여기 계셨던 분들 중에서 좋은 말 나눴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